젤방와 젤리. 때는 2020년 12월. 연때와 다름없이 백수 생활을 하며 트위치를 돌아다니던 저에게 한 방송이 눈에 띄었더랬죠. 한 방송인이 어떤 여자와 사이버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재승님 방송이었더랬죠. 그 길로 유입이 된 저는 재승님의 방송을 매일같이 챙겨봤었고,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나요? 또한 VR 챗과 상대 여성분인 A 모 씨에게도 흥미가 생겨더랬죠. 그러다 크리마스의 여친 빌리겠습니다를 보면서 재승님에게 이유 모를 질투심과 부러움이 생기기 시작했더랬죠. 저는 어느새 A 씨에게 연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A 씨를 직접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VR 챗에 대한 그 게임의 흥미도 생겨 자연스럽게 VR 챗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재승님도 직접 보고 12월 31일 2021년 새해 맞이를 위한 축하 파티에도 참석했더랬죠. 그러다 미야고와 핑크자크가 고백각이라고 등을 떠밀던 땐 마음속으로 잘 되지 않았으면이라는 생각을 했더랬죠. 재승님이 고백을 결국 하지 못하고 친구로 지내자고 했을 때에는 안도하며 속을 쓸어내리기도 했죠. 2021년이 시작하고 새벽엔 재승님이 서머스비 반캔을 마시고 메시하러 가신 후에 A씨가 술에 취해서 재승님을 좋아하던 한다고 하던 데에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더랬죠. 결국 재승님이 1월 1일부로 A씨와의 작별을 선언했고 저도 그 후론 A씨를 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작별을 선언했어? 제 마음을 고백하기에는 저는 재승님에 비하면 롤도 못하고 말재주도 없는 일개 시청자였기 때문이었더랬죠. 그렇게 제 첫 번째 VR 짝사랑은 이별로 끝났지만 저는 계속 VR 챗을 했더랬죠. 그래서 인터넷 친구도 생기고 현실에선 없던 여사친도 만들며 재밌는 VR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VR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세 개 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실 연애 경험은 한 번도 없으며 이건 친해지고 난 뒤에 얘기하다 알았습니다. 목소리 또한 비슷하고 성격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친절한 그야말로 A씨와 굉장히 비슷한 분이었더랬죠. 그 누나를 처음 본 순간부터 저는 첫눈에 반해버렸더랬죠. 저는 그 후로 누나가 접속하면 바로 찾아가고 하루 종일 노는 사이가 되었더랬죠. 처음에는 살짝 어색한 친구 사이였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자 점점 반말도 하고 서스럼 없이 편하게 말하는 사이가 되었더랬죠. 그러면서 그 누나의 그룹에도 끼게 되고 그 그룹의 사람들과 함께 놀며 하루 종일 즐겁게 지냈습니다. 맵 구경도 하고 게임도 하면서 즐거운 나날이 되었더랬죠. 그렇게 제 두 번째 짝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더랬죠. 하지만 그런 행복한 상상도 잠시 한 달이 조금 지났을 무렵 저에게는 큰 악재가 덮쳐왔더랬죠. 새벽까지 즐겁게 놀고 자고 일어나 새벽까지 즐겁게 놀고 자고 일어나 저녁에 VR을 접속해보니 열 몇 시간 전에도 연락하던 사이였던 누나의 친구가 삭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VR 챗은 버그가 많았기에 간간히 일어나는 버그일 뿐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더랬죠. 그리고 그 누나의 그룹에 속해 있는 분들에게 조인해봤더니 분명 그 누나는 거기 있었더랬죠. 하지만 그건 버그가 아니었습니다. VR챗에서는 블럭하면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블락을 하는 순간 당한 사람은 눈앞에서 블락을 한 사람이 스스로 사라지게 되는 시스템이었죠. 조인을 하자마자 10명 넘게 있던 사람들이 일동 조용해지고 하나하나 눈앞에서 사라지게 되는 광경은 정말 공포였더랬죠. 그렇게 저는 영문도 모른 채 10명도 넘던 그 그룹들에게 인연이 끊겨버렸던 거랬죠. 또한 그렇게 되면서 알게 된 제 인터넷 친구들도 그 누나에게 친구가 삭제되어 버린 것이랬대요. 네. 레더 덜했죠. 이거 말하기가 좀 힘드네. 어안이 벙벙한 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저에게 평소 친한 사이였던 녀석인 친구의 디코가 왔더랬죠. 혹시 너 여자분에게 성이라고 패드립 한 적 있어? 여자 목소리로 라며 말이죠.
겁이 많은 저는 혹시라도 통매음으로 고소당할까봐 VR챗에서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터라 무슨 일인지 되물었더랬죠. 그랬더니 어떤 여성분이 저에 대한 악의적인 모함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기억을 더듬어 보니 제가 VR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여성분과 갈등이 있었는데 그 여성분은 몇 개월 동안 악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에 대한 모함을 퍼뜨리고 있던 거였죠. 역시 대한민국답게 남자인 저의 말보다는 여자의 눈물이 곧 증거입니다 라는 식으로 여성분들의 말만을 믿는 분들이 많았더랬죠. 그렇게 저는 그 누나에게 해명할 틈도 없이 관계가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루어질 것만 같았던 제 두 번째 짝사랑은 그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되었더랬죠. 이 자리를 빌려 그녀에게 전하지 못했던 제 마지막 얘기를 하고 싶네요. 야, 박, 시옷, 이응. 내 말은 들어보고 차단을 하든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누가 같은 여자 안 일랄까봐. 그래도 사랑했다, 좋아했다, 행복해라. 마지막은 인증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 누나와 놀면서 찍은 사진과 VR챗 플레이 타임을 첨부하겠습니다. VR챗에서 있었던 재밌는 얘기가 많아서 다른 것도 제로준의 사연 공장에 풀고 싶네요. 그럼 젤 봐. 아, 보여드릴게요. 자, 플레이 타임 1646시간. 그리고 그 누나와 함께 찍은 와, 아기도 만들었구만. 대단하네. 아, 좋은 사연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네요. 네. 아이고, 잼프트키님 2만원. 재밌는 사연 골라서 짐버거 3개 주는 건 어떨까요? 알았습니다. 네. 이건 좀 재밌다기보다는 약간 역겨운 느낌도 있어서 좀 주기가 좀 그렇네. 음. 아니, 들어보세요. 제가 사람은 사람에 맞게 그 톤을 하는 게 중요해요. 재미를 연구해본 결과 목소리 톤이 낮은 사람이 하이톤으로 하면 어색해요. 재미를 연구해본 결과 이 톤이 가장 적절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재미가 없으면 나가세요. 네. 자, 다음 사연. 그리고 사연을 제가 랜덤으로 읽을 거예요. 랜덤으로. 그러니까 사연을 그 차례대로 읽으면 누가 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랜덤으로 제가 읽을게요. 랜덤으로. 다음 사연. 안녕하세요, 재승님. 가오 잡는 친동생 때문에 족같아서 사연 적어봅니다. 제가 19살이고 동생이 1살 미칩니다. 아직 학생이네요. 대학생 아니고. 동생 키가 185, 제가 179입니다. 저는 중3까지 축구부를 했었고 그 이후 운동을 안 하다가 2달 전에 헬스 시작했습니다. 또 제가 무쌍이고 눈매가 사납게 생겨서 찌그러진 빈지노, 잘생긴 진성규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친구들이 저한테 이구동성하던 소리가 무섭게 생겨서 말 걸기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동생 10세기는 제가 잡밥으로 보이는지 형 취급을 안 해줍니다. 학교도 같은 학교라서 학교에서 자주 보는데 인사도 안 하고 무시하고 지나가는 게 태반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찐따는 아니에요. 두루두루 잘 어울려서 또래 애들 대부분하고 친하게 잘 지냅니다. 언제는 집에서 동생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물어봤는데 싸가지 없게 단타로 응응 이지랄 하길래 그때 헬스 1달 차에 자신감이 좀 붙어있는 상태라 동생이 무방비 상태로 있길래 슬쩍 가서 길로틴 초크를 걸어봤는데
체급 차이는 죽어도 못 이기겠더라고요. 오히려 역으로 앞마당에서 뒤질 뻔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제가 집 비운 사이 자기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는지 제 침대 위에 아이브로우? 뭔 처음 보는 화장품이 있더라고요. 어머님 건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절대 아니랍니다. 씨발 어이가 없어서 동생 방으로 뛰어가서 따졌더니 자기 방에는 땀 냄새가 나서 제 방에서 놀았답니다. 그 순간 눈 돌아서 축구부 시절 떠올리면서 시저스킥 선빵 때리면서 한바탕 싸웠습니다. 결과는 제가 2대 더 맞은 것 같고 아버지가 골프채 들고 말려서 상황은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 더 싸웠는데 제가 집에서 롤하고 있었는데 통화로 동생이 어디냐고 묻길래 이 새끼가 또 이상한 짓 할까 싶어서 밖이라고 구라쳤더니 여친을 한 번 더 집으로 데려오더라고요. 제가 사각 팬티에 티 하나 입고 있었는데 밖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길래 당황해서 방문 닫고 동생한테 톡으로 여친 내라니까 라고 했는데 읽지를 않더라고요. 바로 옷 입고 나가서 여친 보내고 2차전 했습니다. 제가 진짜 어디서 잡밥 취급 안 당하는데 그 잡밥 취급을 동생한테 당하니까 적같아서 큰 결심 마렸습니다. 이게 몸을 키운다고 동생이랑 체급 차이가 심해서 이길 수 있을까 싶고 뭐 몇 대 때린다고 해서 정신 차릴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하면 이 새끼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요? 참고로 요즘 병신급식들이 입는다는 몽클레어 언더아머 쳐입는 병신 같은 동생입니다. 몽클레어 언더아머가 뭐지? 잠깐만요. 한번 쳐볼게요. 몽클레어 몽클레어 언더아머가 따로 안 나오는데? 명품 브랜드야? 노페 패딩 같은 거예요? 진짜. 야, 고민 상담 아주 잘하셨어요. 일단은 동생이 18살이고 그 형이 이제 사연을 보내신 분이 이제 19살이잖아요. 근데 키가 동생이 185고 형이 179면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을 것 같은데 체급 차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좀 차이가 나나 보네. 음. 그러니까 몸무게를 얘기해 줬으면은 좀 더 정확하게 제가 고민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헬스를 하고 안 하고 차이 1년 지나 보세요. 1년 지나면 절대 무시 못 해요. 운동을 안 하는 사람하고 운동을 한 사람 1년 정도 운동을 하다 보면은 몸이 달라집니다. 몸이 달라지고 그리고 벌크업을 하세요. 일단 무시를 당하지 않으려면은 벌크업 하시면 됩니다. 네. 그 열무김치 먹어서 벌크업 하세요. 네, 이건 장난이고요. 근데 동생이 확실히 여친도 18살에 여친도 있는 거 보면 제가 일단 선택지를 하나 드릴게요. 이건 좀 쪽팔릴 수도 있지만 엄마 아빠한테 이르는 거예요. 동생이 자꾸 그런다. 그래서 좀 혼내줘라. 막 여친을 데리고 와서 막 한다. 내 방에서 막 너무 화난다. 그러니까 선택지일 뿐이에요. 네, 선택지일 뿐이고 굳이 이 선택지를 안 골라도 돼요. 네. 그러니까 몸싸움으로 번지기 싫으면 엄마 아빠한테 말해서 뭐 그렇게 하던가. 아 근데 솔직히 여친을 자기 방에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한다는 게 좀 그건 너무 이기적이지. 동생이 좀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긴 하다. 족같긴 해. 그 족같긴 하겠다. 그리고 선택지 2번. 헬스를 마구마구 해서 벌크업을 하세요. 그러면 못 갚칩니다. 네. 벌크업을 마구마구 하세요.
솔직히 키 차이도 별로 안 나고 벌크업 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예요. 상대가 운동을 안 한다고 가정할 시에. 그리고 세 번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신도 여친을 사귀고 동생 방에서 하면 됩니다.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 동생이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해 주세요. 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지 4. 동생 여친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 저희 집에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세요. 아, 그렇게 하면 좀 그런가?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음, 네 번째, 그냥 의절하세요. 의절하세요, 의절. 절교하세요, 절교. 네. 나한테 말 걸지 마. 아는 척 하지 마. 네. 선택지가 이렇게 이제 네 개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벌크업을 하는 판단이 옳은 것 같아요. 헬스를 이렇게 꾸준히 하셔서 힘으로 이기는 순간까지 운동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음, 네. 고3이면 운동해야 되지 않나. 아, 운동이래. 공부해야 되지 않나.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할 이유가 없죠. 네. 공부하기 바쁜데. 음, 동생은 운동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 글만 봤을 때. 그리고, 아, 다섯 번째. 아, 네 번째. 그, 형이시니까 학교에서 친구들이 그래도 좀 있다고 하시잖아요. 찐따도 아니고. 친구들끼리 동생을 한번 밟는 거죠. 네. 동생에 대한 얘기를 친구들한테 하고, 얘 너무 깝친다. 한번 밟아주자. 어, 네. 아예 선택지일 뿐이고, 무조건 고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선택지일 뿐입니다. 네. 어떻게 해결되셨나요? 약간 동생이 약간 일진 느낌이 나, 내 생각에. 음, 일진 느낌이 나요. 그 몽블레어 모시기 입는다는 거 보니까. 네. 자, 다음 사연. 리치가 짧지만 매우 강력한 살상력을 가진 단검. vs 리치가 길지만 맞아도 버틸 수 있는 금속 배트가 서로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으신가요? 진짜 고민입니다. 음, 당연히 단검이 이기죠. 장난하세요? 아니, 그 격투기 같은 거 보면 한 번에 달려들 수 있잖아. 주먹조차도 못 때리고 달려들 수 있는데 금속 배트로 어떻게 막을 수 있어? 음. 그리고 빠따로 원콤이 날려면 진짜 힘이 굉장히 세야 돼요. 근데 우리 같은 평범한 일반인이 금속 배트 들고 세게 때린다고 해도 원콤이 안 납니다. 머리 맞는 거 아닌 이상. 음.
그리고 칼은 던질 수도 있어. 심지어. 제대로 던지기만 하면은 복부에 꽂을 수 있어요. 네. 복부에 꽂고 도망가면 돼. 음. 맵 크기도 정한 것도 아니고 애초에 도망가면 단검이 더 가볍기 때문에 더 빠르게 달릴 수 있고요. 네. 어쨌든 저는 단검이 이긴다에 한 표 드리겠습니다. 해결되셨나요? 자, 다음 고민. 안녕하세요. 허접한 의사 진붕이입니다. 인턴은 마쳤지만 레지던트도 3번 떨어지고 이번에 어렵게 들어간 레지던트도 적성에 맞지 않아 금방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중도 포기 이력은 마치 낙인처럼 박혀서 다시 어디를 지원할 때마다 제 발목을 잡을 텐데요. 비유가 좀 그렇지만 이혼 경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런 거요. 이제 나이는 30을 훌쩍 넘겼고 고민이 많아지는 밤입니다. 젤승님은 혹시 레지던트를 한다면 하고 싶은 과가 있으신지요? 답답합니다. 레지던트가 뭔지 모르겠어요, 형님. 네. 아니, 저는 레지던트가 뭔지도 모르겠어. 한번 찾아볼까? 저는 만약에 의사를 한다면은 어 수의사가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수의사. 음. 야, 치과든 외과 의사든 내과 의사든 진짜 힘들어. 수술도 해야 되고 성형외과도 난 힘들 것 같아. 돈은 많이 벌겠지만 아, 수의사는 의사가 아니야? 그러면 나 의사 안 해. 나 의사는 절대 안 할 거예요. 돈은 많이 벌지만 너무 힘들어. 이 사람이 적성이 안 맞는다는 이유를 알 것 같아, 나는. 아, 진짜 내가 응급실 공익하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의사는 안 하고 싶어요. 네. 의사가 진짜 힘든 직업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의사라는 직업이 너무 힘들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쌓아온 게 있는데 의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음, 좀 뭐 편해 보이는 의사 하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돈은 적게 벌어도 제 생각은 그래요. 화이팅! 포기하지 마시고요. 제 방송 보시고 웃음을 되찾고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민이 해결되셨나요? 아, 비틱이 아니야. 자, 마지막. 지금 21살 지방에 있는 지잡 국립대 담임. 메이플 10년 차에 하루에 메이플 최소 6시간 이상 함. 알바비의 80%를 메이플에 꼬라박음. 이 정도까지만 읽어도 전공 매고 X 병신년인 거 알 거임. 진짜 고민은 어젠가 이틀 전에 장학금이 400이 들어옴. 이 400을 메이플에 꼬라박을지 아니면 부모님 드려야 되는지 고민임. 와, 장학금을 받아? 메이플 하면서? 아니, 하루에 메이플 최소 6시간 하는데 장학금 받을 정도로 공부를 잘한다고? 장학금 개나 소나 다 줌. 아, 그게 장학금이야? 개나 소나 주는 게? 그거는 지원금 아니야?
야, 장학금이 400이 들어올 정도면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를 잘해서 받은 거겠지. 400만 원은 엄청 큰데. 어쨌든 메이플에 박을지 부모님 드려야 되는지 고민임.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부모님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본인의 부가 그러니까 재산이 얼마가 되는지 그런 것도 자세하게 적어줬으면은 더 확실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데, 일단은 저라면은 내가 씁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장학금 받을 확률이 높아요. 다음에 또 장학금을 받아야지. 근데 그 돈이 만약에 내 것이 아니고 다른,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가는 게 이제 남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 자신이 못 쓰잖아요. 그래서 그 신규 구독자가 절실함이 감지되었습니다. 7개월이요. 절실함이 좀 사라져서 다음 장학금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공부를 잘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 그 계단식이에요. 그 무슨 말인지 알죠? 공부라는 게 갑자기 잘해지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잘해지기 때문에 그 바로바로 그 뭐라 해야 되지? 바로바로 성취감이 없어요. 네. 바로바로 성취감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장학금이라는 성취감을 만약에 포기한다면 다음번에 공부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장학금은 고스란히 당신이 쓰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나중에 공부를 해서 취직을 했을 때 그때 용돈을 드리면 되는 거야. 아니 21살인데 벌써부터 부모님에게 장학금을 다 드린다는 게 좀 그렇게, 그러니까 집안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집안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돈을 들이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으면 그냥 당신이 쓰는 게 맞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메이플 10년 차 할 정도면은 그렇게 집안이 그 잘 못 사는 것 같진 않고, 만약에 못 살았다면 메이플 할 동안 부모님이 컴퓨터를 없앴겠지. 그 시간에 그 공부나 뭐 알바를 더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네. 6시간씩 박는데 터치를 안 했다는 것은 그렇게까지 못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논파. 어쨌든 고스란히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나중에 취직해서 부모님에게 드리고 자신에게 쓰세요. 그래야 성취감이 올라가면서 공부도 더 잘하게 됩니다. 이상 고민 해결. 네. 오, 고민이 또 더 올라왔네요. 네. 자, 다음 고민. 안녕하세요, 젤리. 저번에 랜덤 채팅 사연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중학교 때 학폭위가 열렸던 사연을 제보하려고 해요. 때는 열심히 랜챗을 하던 중학생 때였더랬죠. 학창시절을 떠올려보면 남자애들 중에 볼살이 빵빵한 친구들이 한 명씩 있었잖아요. 저희 학교에도 그런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를 이제 편의상 A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는 A와 꽤나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A랑 같이 게임도 하고 집도 같이 가는 사이였더랬죠. A는 볼살을 비롯해서 뱃살도 맛집이었기 때문에 많은 일진들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었더랬죠.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이 친구의 볼을 만지기 위해 저는 수업 마치는 종이 치자마자 존나게 A한테 뛰어갔습니다. A는 당하기 싫어서 존나게 도망을 갔고요. 술래잡기가 시작된 것이었지요. 잠깐만요.
그럼 당신도 일진인가요? 네, 그건 아니겠지. 제가 A를 포획하려고 뛰기 시작하자 제 담당 일진 친구들이 같이 뛰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 아니구나. 어쩌다 보니 3대1로 A를 잡으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일진이 있던 학교라서 화장실 앞 공간은 일진들의 공간이었습니다. 그 공간을 A가 도망가면서 우연찮게 지나갔더랬죠. 그러자 일진들도 A의 볼 뱃살을 열심히 마구마구 만졌습니다. 거의 10대1로 만짐을 당했더랬죠. 그 공간을 빠져나온 A는 다시 교실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본 저는 교실에 가면 잡을 수 있겠다 싶어 교실로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A가 교실 앞 TV 쪽으로 가고 저는 거의 다 따라잡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갑자기 A가 해끄닥 쓰러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미끄러져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거랬죠. 저는 그걸 보고 몸이 얼음이 되어서 속으로 좆됐다만 수백 번 외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일진들은 이 새끼 연기하는 거네 씨발년이라고 하며 진추에 무차별 로우킥을 갈기기 시작했더랬죠. 그런데 의식을 잃었으니 아무리 진추를 맞아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진들도 좆댐을 인식하고 현장에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키미 선생님이 오셔서 현장을 보고 A를 보건실로 데려갔습니다. 이 소식이 교무실에 퍼지고 저희 담임녀는 화가 무척이나 나서 강목을 가지고 교실로 왔습니다. 와서는 A한테 이상한 짓 한 새끼 다 나와! 라고 했더랬죠. 저는 좆됐다 거리면서 나갔고 저랑 같이 A를 잡으러 뛰었던 담당 일진 2명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에선 총 3명이 나왔더랬죠. 저희는 담임에게 존나게 처맞고 생활 지도실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길 가니 아까 있던 일진들 7명이 더 있던 게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생활 지도실에는 총 10명이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A는 119로 실려가게 되고 나중에 듣고 보니 쇼크로 인한 의식 잃음, 쓰러지면서 뇌진탕이었더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속으로 좆됐다만 연신 말하면서 생활 지도실에서 벌벌 떨고 있었더랬죠. 약 10명의 부모님이 다 학교로 오게 되고 학교 분위기는 그야말로 십창이 나버렸더랬죠. A의 삼촌이 마침 경찰이어서 학교에 경찰이 다이렉트로 오게 된 것이 아니겠어요? 진짜 좆됐구나 싶어서 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선생들도 너네 이거 소년원 송치시킬 거야 라며 협박을 존나게 하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협박인데 그때 당시에는 존나게 무서웠더랬죠. 하지만 학폭법이 그렇게 가혹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다행히도 그냥 풀려나게 되었더랬죠. 결론적으로 병원비는 10명이서 N방에서 A에게 주고 다시는 A에게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 서명하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학폭이라고 하면 주먹질해서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진짜 존나게 무서웠습니다. 이후로 남들의 몸에 터치를 잘 안 하게 되었더랬죠. 재승님도 이렇게 학창시절 무서웠던 경험이 있었나요? 있다면 알려줘잉. 근데 제 생각에는 당신도 약간 일진 같은데. 당신도 일진 같은데요. 네. 그 심한 말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근데 이때는 뭐 장난으로 생각하고 뭐 볼 만지고 뱃살 만지는 게 그렇게 막 심한 폭력으로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나도 좀 학창 시절 생각해 보면 그런 친구가 몇 명 있었어. 막 올라타고 그러니까 살 좀 많은 친구한테 올라타고 그러니까 다리에
약간 포근한 느낌으로 같이 있던 애들 많이 봐서 약간 장난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친구는 정말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 싫어하는 거를 잘 모르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살찐 친구 위에 올라타요. 그게 국룰이었어. 그게 국룰이었고 볼도 근데 볼은 그렇게 많이 안 만진 것 같은데 우리 학교에서는 저도 무서운 경험이 있었어요. 뭔가 그 가위바위보인가 뭔가 해서 제가 졌는데 여러 명이서 나를 붙잡아요. 그리고 맞아. 인디언 밥 같은 거 있잖아. 그거 아시죠? 꼴찌 인디언 밥 하는 거. 날 붙잡고 인디언 밥 그 허리 등에 인디언 밥 알죠? 그거 인디언 밥 이거 때리는 거 있는데 붙잡히니까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무서웠어요, 그게. 그리고 너무 아프게 때렸어. 누군가가 겁나 세게 때려서 그때 누군진 모르겠는데 주먹으로 허리를 존나 세게 때렸어요. 그래서 그때 허리가 굉장히 많이 아팠던 걸로 한 이틀 정도 계속 갔어요. 멍들 정도였어. 그 펀치 때문에 좀 성장이 내가 안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상상도 해요 한 번씩. 네. 거기서부터 허리의 성장 호르몬이 좀 파괴돼서 성장이 덜 된 게 아닌가. 어쨌든 역지사지의 마음을 생각하는 게 좋아요. 상대방이 싫어하면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고민 해결. 아니 썰이였나 이건 어쨌든 싫어하면 안 하지 마. 그냥 그게 사람과 사람과의 매너예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융어 하지 마. 채팅창에서 하지 마. 하지 말라면 내가 어디 갔을 때 이상한 말 치지 마. 아시겠죠? 그럼 10시까지 사용 공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피파요. 안녕하세요. 96년생 27살 백수입니다. BBQ 시절부터 알던 재승님에게 고해성사합니다. 오. 일단 제 스펙부터. 호! 인서울대학 2학년 때 6위. 군 제대 후 공무원 2년 다니다 6위. 현재 다른 공부 중. 공무원을 2년 다녔다고? 공무원 준비를 2년 한 게 아니고? 군 제대 후에 공무원을 어떻게 바로 들어가? 준비겠죠? 네. 어쨌든 말 그대로 정력이 전륜해서 고민입니다. 네. 정력? 정력이 전륜해서 고민입니다. 여자친구가 있지만 다른 여자가 눈에 계속 들어옵니다. EX 스터디 1. 스터디 1이 그 공부방 같은 그런 느낌인가? 아, 색터디. 제 원래 성격이 금방 질려서 공부하다가 찍 싸고 겜도 좀 하다가 찍 싸는 게 성격인데 아, 스펙부터가 다 찍 싸는 성격이구나. 그래.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가 봅니다. 여자친구를 한 4, 5일 안 보면 주변 여사친으로 머리가 가득 차버립니다. 근데 또 사귀고 싶거나 그런 건 아니고 포항항. 저도 이 나이 처먹고 슬슬 정신 차려야 되는데 뚜렷한 동기부여가 필요한 듯 싶습니다.
회사 유기하고 공부 안 하고 트위치 봄. 재승님이 제 입장이라면 위와 같이 번뇌가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재승님의 진중한 저음톤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허허. 아, 주작 아니에요. 주작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주작 언급하지 마세요. 일단은 위와 같이 번뇌가 많은 상황에서 근데 인간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없는데 여자친구만 사귀면 되지. 그게 뭐 정리할 게 따로 있나? 응? 뭐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관계는 딱히 정리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빨리 질리는 스타일은 맞는 것 같아. 뭔가를 해도 아, 일단은 제 생각에는 트위치를 음, 성욕도 왕성한 것 같고 아, 고민되네. 여자친구랑 헤어지 헤어지면 안 돼. 어차피 새로 사귈 거기 때문에. 아, 제가 쓴 글 아니에요. 할 말은 그거밖에 없어. 그냥 빨리 일자리를 하나 구하세요.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를. 그거밖에 없는데. 음, 고민이랄 게 없는데. 고민이 없어. 왜냐면 취직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같은데. 그냥 자기 마음이 그냥 놀고 싶어서 그냥 노는 게 아닌가. 어. 공부가 안 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자기가 유기한 거 아니야. 그래요. 네, 이거는 고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남녀 사이에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없죠. 근데 그러니까 어 그 색파가 친구로 생각이 되면은 그것도 친구라고 하면은 그 친구가 될 수 있지. 어. 그것도 친구라면은 친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만약에 친구가 아니라고 하면은 친구는 절대 될 수가 없다. 왜냐면 유전자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음. 유전자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어떡해. 그거를 거스를 수 없어. 거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없다. 만약에 아가 친구라면은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DNA 자체가 남자는 여자를 좋아라고 만들어졌는데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DNA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룰을 부술 수가 없어. 소환사의 협곡에서 상대 팀과 싸워야 되는 룰이 정해져 있는데 안 싸울 수가 없잖아.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다음 사연. 안녕하세요, 젤승님. 제가 재수를 망했습니다. 저희 형 누나가 전부 명문대 출신에 부모님도 교육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눈치를 이기지 못해 부모님에게 삼수하겠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11월 수능을 끝나고 재승님 방송을 접하고 말았습니다. 원래 애니도 혐오하고 버튜버도 몰랐는데 재승님 방송을 접한 후에는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떡하죠, 재승님? 수능 22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마음이 막막합니다. 지금은 독서실에서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근데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부모님도 그렇게까지 기대는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형 누나가 명문대 출신인데 굳이 또 명문대를 갈 이유가 있나? 막둥인데.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공부가 아니더라도 아니면은 좀 더 낮은 대학에 가도 명문대까지 안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형 누나가 명문대 출신이니까 그거 아니면은 형 누나랑 좀 다른 루트로 가는 것도 괜찮아. 좀 저는 좀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네. 형 누나가 명문대니까 나도 명문대 가야겠다. 이건 진짜 삶의 질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 방송을 접하고 말아서 일상이 되었는데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죠. 제 방송이 아니더라도 뭔가에 몰두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제 방송이 아니더라도 공부를 안 했을 거예요. 네. 제 방송이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옛날 옛적 1900년대. 그때도 이제, 그때는 이제 놀거리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때는 왜 공부 잘하는 사람 있고 못하는 사람 있어? 못하는 사람은 싹 다 없어야지. 그거랑 마찬가지로 저 때문에 공부 못했다는 소리는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공부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굳이 명문대에 갈 필요 없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냥 형 누나가 알아서 집안의 명예를 올려줄 거기 때문에 좀 다른 길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충분히 즐기세요. 지금의 삶을.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도 눈치를 안 주게 돼 있어. 포기를 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자, 다음 고민. 그래요. 맞아, 맞아. 형 누나가 명문대면 그 좀 얘기 잘해서 낙하산 이런 건 좀 그런가? 어쨌든 그래서 형 누나한테 좀 잘해. 좀 선물도 생일 선물도 주고 연락도 좀 자주 하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재승님. 저는 학고 스트리머입니다. 때는 재작년 12월 9일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먹방을 하고 캠을 켰는데 사고가 터진 겁니다. 제가 해피타임을 가지려고 사놓은 젤통이 보여졌습니다. 시청자들은 저를 마구마구 놀리는 거 다음이 턱만 있는 거라고 별명했습니다. 너무 두렵고 수침이 들어. 저는 기구는 엔드게임 모양입니다. 나가. 노잼. 다음 고민.
재승님, 전 가슴 큰 여자가 좋아요. 가슴. 사람을 봐도 얼굴 말고 가슴부터 눈이 내려갑니다. 가슴. 어쩌죠? 이해가 됩니다. 근데 거스를 수 없어요. 남자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걸 부정은 하지 마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건 고민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왜 고민으로 올린 거야? 약간 가부장적인 시대에서는 이런 외설스러운 말들이 좀 안 좋게 평가가 되지만 요즘은 당당하게 좋아한다 해도 돼요. 네. 좀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고민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어? 당당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만하세요. 근데 그 아직까지 그 진행 과정이니까 밖에서 그러진 말고 아직 진행 과정이니까 한 100년 후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100년 후에. 네. 아, 재밌네요. 자, 다음 고민. 안녕하세요, 재승님. 방송 정말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 진붕이입니다. 우선 전 현재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진로가 교육 쪽이라 교육청에 넣어서 중고등학교 쪽으로 가면 간접 경험도 하고 좋겠다 싶어서 넣었는데 웬걸 초등학교로 발령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오전부터는 특수반 아이들 보조를 맡고 오후부터는 학교 도서관에 사서 도우미를 합니다. 저희 학교는 생긴 지 거의 2년째라 시설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도서관에 신발 벗고 자유롭게 누워서도 책 볼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근데 제가 안 그래도 초등학생들 개념 없어서 싫어하는데 매 시간마다 거기서 개 지랄 발광을 쳐 피워대는 걸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좀 선 넘게 장난치는 아이들에게 혼 아닌 혼을 내는데요. 저는 정말 혼을 낸 게 아니라 도서관은 책을 보는 장소이며 너가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안 된다라고만 말한 것 같은데 아이가 폭풍 오열하는 겁니다. 한편으론 당황스럽기도 하고 생각을 해보니 그래도 아이들이 재밌게 쉴 수 있는 얼마 없는 시간인데 너무 억압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애들이 계속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조용히 시킨 애들은 금방 나가고 또 새로운 시끄러운 애들이 들어오는데 걔네 일일이 다 혼낼 수도 없고 제가 초딩 때 혐오하던 어른이 된 것 같아 혼란스러워요. 그래도 이 새끼들이 시끄럽게 할 땐 잡는 게 맞겠죠? 다시 생각해보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턴 시끄럽게 하면 혼내는 거 없이 바로 내쫓으려고요. 감사해요. 진주 부셔, 우주 부셔. 자, 이거는 일단 정답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자,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를 보셨나요?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를 보면 모든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만화를 끝까지 보셨다면 알겠지만 페이트 제로 보는 게 확실하겠네. 모든 사람을 구하려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이제 특정한 인물만 구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모든 아이들을 혼낼 수 없어요. 그 만화를 봤다면. 그래서 그런갑다 하세요. 어차피 당신은 공익이고 굳이 혼내야 될 의무도 없는데. 그런갑다 하세요. 근데 당신이 좀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시끄러워서 일하는데 너무 방해가 된다 싶으면 어쩔 수 없이 혼내야겠지만, 방해가 안 된다 싶으면 뭐 그냥 울든지 시끄럽게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당신의 일 아니잖아요. 네. 당신의 일일 때만 열심히 하시고 당신의 일이 아닌데 굳이 혼낼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군대에서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적당히만 해라. 그게 제일 인생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고민 해결. 네. 다음 고민. 아까 그 가오 잡는 동생 글쓴이입니다. 제가 179에 68, 동생이 185에 90 정도 나갑니다. 이러면 못 이기지. 이 절대 못 이기지. 이러면 운동해도 못 이기지. 이건 못 이겨. 이건 못 이겨. 키 차이는 별로 안 나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 체급 차이가 엄청납니다. 제가 축구부 3년 하던 기억 때문에 하체 쓰는 건 자신이 있어요. 근데 이 자신감 때문에 좆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축구부 시절에 선배한테 당했던 레그킥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동생 여자친구 문제로 싸우다가 너무 열이 받아서 그때 기억 살려서 레그킥 한번 날렸다가 다리 잡혀서 윈드밀 당했습니다. 이래서 태권도가 실전 무술이 아니라고 하는가 봅니다. 또 이 문제 때문에 친구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방심시키고 턱에 엘보우를 꽂으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더라고요. 턱에 엘보우 꽂으면 죽는데 이건 좀 아니다. 제가 벌크업을 한다고 동생보다 커지진 않을 것 같고, 제가 헬스하는 동안 동생이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저한테만 가오잡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도 많이 싸웁니다. 부모님은 아시지만 일 때문에 많이 신경을 못 쓰십니다. 결국엔 제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동생이 정신 차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교육을 시키기가 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교육을 시키고 싶다 하시면은 뭔가 잘하는 게 있어야 돼요. 동생보다. 뭘 잘하시나요? 공부를 잘하시나요? 네? 아니면 뭐 게임을 더 잘하시나요? 뭔가 우상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잘하셔야 돼요. 그래야 동생이 형을 대접을 해줄 것 같아요. 일단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알겠으니까. 그러니까 게임도 대접받을 수 있지. 왜냐면 이제 같은 게임을 만약에 한다. 만약에 동생도 롤 하는데 만약에 당신이 롤을 엄청 잘해. 그러면은 무시 안 하지. 게임도 케바케긴 한데, 아니면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 말을 해봐요. 말로 한번 설득을 시켜보세요. 진짜 나 이런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너 때문에 나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학교에서도 너무 무시당하는 거 너무 힘들다. 좀 안 그러면 안 되겠냐. 그리고 너가 육체적으로 좀 센데 너무 그렇게 다니지 마라. 싸우고 다니지도 말고 형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식으로 진짜 진정성 있게 대화를 한번 나눠봐요. 네. 좀 어색하겠지만, 오글거리고 어색하겠지만, 그런 게 오히려 좀 더 잘 통한다니까? 그 오글거리고 어색함이.
어. 고작 한 살 더 먹었다고 뭔 형 노릇이냐. 도태남이면 그냥 당하고 살아라. 근데 179에 68이면 도태남은 아닌 것 같네요. 네. 네. 아까 친구도 많다고 했으니까. 근데 한 살 차이 정도면은 솔직히 형 노릇하는 게 그러니까 너무 좀 그러니까 한 살 차이면 좀 그래. 좀 친구 느낌이 좀 더 크긴 해요. 근데 한 살 차이면 그래도 형은 형인데 좀 이렇게 이리저리 막 가르치고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굳이 교육을 시켜야겠다면 제가 아까 말한 방법대로 하시고요. 제 생각엔 그냥 어 그 뭐 자기 방에 오지 말라고 하고 그냥 대면대면하게 있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교육을 굳이 시키는 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뭔가 좀 피해를 받거나 그런 게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음. 교육은 모르겠어. 교육까지는 좀 애매하다. 음. 그거는 교육은 부모님이 교육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뭔가 형한테 피해가 많이 간다 싶으면 얘기를 좀 잘해보세요. 힘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진정성 있게 오글거리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고민 해결. 네. 자, 10시 오늘의 사연 공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씨발, 누나랑 말안 지 1년 됨? 근데 진짜 실제로 약간 자매래. 그 뭐라 해야지? 남자 여자. 그 뭐라 해야 되지? 형제 말고 남매 말고. 아, 남매가 맞구나. 남매지간에 굉장히 그 말 안 한 사람들이 많아요. 남매끼리 말 안 하는 집안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뭐 인터넷에 페미 이런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페미 뭐 갈라치기 남녀 갈라치기 이런 글들이 많아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내 주변 누나들은 다 잘 챙겨주던데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면 잘 챙겨줄 수도 있는데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는다면은 좀 싸우는 일이 많더라고요. 내 여기 같은 애니에서는 친하게 지내던데 근데 누군가가 다가가야 돼. 남매지간에서 친하게 지내려면 둘 중 하나가 다가가야 돼요. 대면대면하게 있으면 사이가 멀어지는 건 맞더라고. 여기까지 재밌었어요.